이번 시간에는 사탕무, 다시 말해서 사탕수수와 버금가게 설탕을 만드는 주요 작물인 사탕무가 18, 19세기에 유럽에서 어떻게 탄생하고 발달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탕무가 개발되는 것들은 유럽의 근대화, 산업화, 세계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열대 작물인 사탕수수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이 되면 영국은 과거 보호무역주의, 관세를 높이고 했던 그런 중상주의 정책에서 자유무역주의로 변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1846년 곡물법을 철폐하는 거고 항해조를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들인데요. 이때부터 곡물, 밀과 같은 그런 곡물만이 아니라 주된 작물들, 농작물들이 거의 다 관세를 점점 낮추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는 1874년이 되면 완전히 관세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식민지가 아닌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영국에다가 설탕을 수출해도 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1869년에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지고서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은 거리가 그만큼 단축됐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19세기 중후반 영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주의가 그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그럼 도대체 왜 영국은 이런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했을까? 그거는 일단 자기네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굳이 농산물을 하는 것보다는 누구의 것이라도 프랑스령 식민지든 아니면 스페인 거든 어디에서든 값이 싸면 우리는 무조건 다 사들이겠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니까 세계적인 면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냥 다 무관세로 다 받아들일 거야.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 신대륙에서 그 넓은 영토에서 노예제는 폐지됐어도 아주 단가가 낮은 아주 가격이 싼 그런 농산물이 유럽으로 특히 영국으로 무제한으로 들어온다는 걸 뜻합니다. 영국은 왜 이런 걸 했을까? 영국은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 설탕 자유무역이 영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일단 노동자들이 식사하는 거를 줄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 점심시간에 이런 스푼이 뭐냐 하는 것보다 설탕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저가로 고열량을 공급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점심시간, 식사시간을 단축하는 건 바로 노동시간의 연장하고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노동자만이 아니라 군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군인들이 싸움에 있어서 불 떼고 하기보다는 아주 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간편하게 행군할 때도 먹기 좋게 할 수 있었고, 군인들이 야전 전투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서도 식사 시간 단축, 행군할 때 간편, 또 열량 공급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되니까는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매일매일 밥이 아니라 빵이든 뭐든 먹을 거를 준비했던 거에서 그 준비가 단축되고 그 대신 여성들도 다 일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군인, 여성, 다시 말해서 하층 계급까지도 전부 설탕 보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영국은 산업혁명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들이 그 당시를 보여주는 이 사진들이고요. 이 뒤에 사진들이 보면 비루하게 차려입은 길거리에 선술집 같이 생긴 데라든지 아니면 기숙사 같은 그런 데서 여성 노동자들이 빵에다가 잼을 발라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비스켓 같은 걸로 군인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식민지가 적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도 나도 설탕을 먹고 싶은데 나도 단맛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학자죠. 프로이센, 독일로 아직 통합하기 전이기 때문에 프로이센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의 마르그라프라고 하는 화학자가 말 사료였어요. 원래 무가. 이 사탕무라고 하지만 무 같은 이 사탕무, 그 슈가 비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트가 말 사료로 쓰였던 건데 보니까 단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가끔 김장할 때 보면 야 무가 달어 이런 것처럼 그 단맛이 나는 거를 이제 추출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무에 있는 함당률, 설탕이 얼마나 들었을까는 1.3에서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747년에 이걸 개발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1800년대가 돼서 이제 계속해서 야 어떻게 해야 무에서 단맛이 더 많이 날까 이제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뭐 개발을 하고 그런 결과 5, 6%밖에 안 됐지만 경제성이 없었어요. 오늘날 어느 정도길래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날에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3%든 아니면 5, 6%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탕무를 심었다고 사탕무에서 모두 설탕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탕무가 그 단맛을 많이 함유하도록 날씨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탕무는 자연적인 조건에서 나는 열대 사탕수수 작물하고 다르게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다. 그리고 식민지가 없었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단맛을 쟁취하기 위해 그거를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작물이 바로 사탕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탕무가 1800년대까지만 해도 5, 6%밖에 안 됐다는 거는 그 실용화될 가능성이 적은 거거든요. 여전히 물론 열대, 아열대에서 배를 싣고 와야 되는 그런 뭐 운송비라든지 뭐 아니면 거기 뭐 노예 노동이든 아니면 노동자든 이런 것들을 고용해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있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열대 사탕수수가 강했던 거죠. 그런데 19세기 후반,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영국이 자유무역을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의 농업국가들이 파탄이 나게 된 거예요. 밀농사를 하더라도 저 광활한 캐나다, 미국의 오늘날에도 밀 시장은 다 저 신대륙 밀이 다 주도를 하고 있죠. 이런 밀에서 너무나 싸게 들어오는 밀을 여기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아니면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에서 과거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밀농사로 단가가 맞지를 않는 거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바로 언제 벌어졌냐면 19세기 후반에 벌어집니다. 1873년 그게 유럽의 농업공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농민들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고 손해를 보니까 농민들의 저항은 뭐겠어요. 그러다 또 굶어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러느니 내가 유럽에서 난 떠나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가겠다. 이런 이민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웰컴이겠지만 유럽의 각국은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빠져나가고 농촌이 피폐화되고 가난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탕무였던 겁니다. 사탕무는 예전에는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5%밖에 안 됐는데 이때쯤이 되면 야 과학자들 너네들 이런 거 좀 연구 좀 해봐. 어떻게 해야 더 달게 만들 수가 있는지, 어떤 기술을 해야 되는지, 어떤 퇴비를 더 많이 써야 되는지, 얼마나 땅을 깊게 파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너네 농업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정부가 재배 장려금을 주고 농민들에게 너희들 밀은 심지 마라. 밀을 심으면 경쟁력이 안 된다. 경쟁이 안 되지만 사탕무를 하면 이 사탕무로 거기에서 설탕을 추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영국에다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탕무는 그냥 농작물이 아니라 수출 상품이 되는 거죠. 정부가
재배 장려금을 준다든지 수출 보조금을 준다든지 과학자들이 연구 개발금을 하듯이 막 경쟁적으로 야, 이 사탕무의 함당률을 높이면 뭐 얼마 줄게 뭐 현상금 걸듯이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생겼냐? 각국에서 자국민의 소비자에게 설탕을 먹으면 설탕 소비세를 부과해요.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한, 영국은 자유무역으로 됐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선 관세를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주 부유하고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제당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아까 1800년대 초가 뭐 5, 6%밖에 안 됐다면 이 5, 6%가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그게 나폴레옹 때 대륙 봉쇄령을 해가지고 영국 식민지에서 들어오질 못하니까 뭐 해외 열대 지역에 설탕이 못 들어오니까 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5% 됐던 게 이 시기 19세기 후반이 되면 17%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생산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14년에 전 세계 설탕에서 작물의 비중을 보면 사탕수수가 52%, 유럽 지역에서 나는 사탕무가 48%나 됩니다. 거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거죠. 오늘날에는 사탕무가 많이 줄어들어서 20%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탕수수의 버금가게 높은 그런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